안녕하세요. 스마트폰 배우기 과정을 함께할 김태경입니다. 2011년도 말에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천만을 넘었다고 하죠. 그리고 2012년도 지금 상반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각 통신사의 통계에 의하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급격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물론 이런 것들은 각 통신사에서 어떤 서비스 정책이라든지 가격 정책 면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이제 편리한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공공장소라든지 공공기관 또 뭐 지하철이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살까 하고 고민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산다면 이 수많은 폰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것을 사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막상 스마트폰을 샀는데 실제로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전에 IT 기기를 좀 다루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스마트폰을 함께 잘 배워서 기초부터 배워나가서 이 과정을 마칠 때쯤 스마트폰을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그리고 스마트폰에 관련된 어떤 통신 규격에 대한 용어들,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떤 것인지 특징과 운영체제와 그리고 통신규격 용어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이란 손안의 PC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컴퓨터하고 유사하게 범용 운영체제를 탑재한 그런 휴대폰이고요. 그래서 컴퓨터, 기존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같은 컴퓨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 기능, 그것이 같이 합해져서 지능형 휴대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화 기능이 있는 내 손 안에 휴대용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하죠. 휴대전화 기능을 사용하면서 와이파이나 3G, 4G망을 통해서 무선 인터넷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인터넷을 하고요. 또 정보 검색을 하고 이메일도 사용하고 음악과 게임을 즐길 수가 있죠. 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또 유튜브 영상들을 감상할 수가 있겠고요. SNS 도구들, 페이스북 같은, 트위터 같은 이런 SNS,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미지 편집이라든지 동영상 편집 혹은 QR코드 같은 것들, 그리고 TV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블로깅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교통 관련된 여러 가지 어플들. 어쨌든 시간 공간 제약이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손안의 컴퓨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인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와이파이는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설정 메뉴에 가시면 그 와이파이를 활성화할 수가 있고요.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검색해서 그 AP를 선택을 하면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함께 해보실 거고요. 그리고 또한 원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설치했던 것처럼요. 스마트폰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서 그 어플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개통하신 다음에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애플 경우에는 아이튠즈나 앱스토어에서 또 윈도우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그 외에도 각 이동통신사에서 이런 앱스토어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유료와 무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종류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와 제품군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사의 아이폰, 지금 현재는 5.1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OS 운영체제의 제품들로는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소비자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신비안 OS인데요. 이 신비안 같은 경우에는 노키아사의 주력 제품이었죠. 그래서 주력 OS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점유율이 1위였었는데요. 점차로 하락세에 있고 최근에 윈도우 7 OS도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또 구글의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삼성 갤럭시나 LG의 옵티머스 LTE나 모토로이, 디자이어 이런 다양한 제품들에서 탑재한 그런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운영체제이고요. 그리고 림의 블랙베리입니다. 블랙베리 같은 경우에는 메일 기능이 아주 좋고 키패드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폰 중에 하나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은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MS사의 윈도우 모바일 폰인데요. 그래서 삼성 옴니아 7이라든지 옵티머스, 그 다음에 HD7이라든지 윈도우 7 폰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팜 웹 OS라고 해서 HP와 팜의 제품인데요. 여기에서도 이 OS는 HP 기기와의 연동성이 좋은 그런 OS라고 합니다. 또 많이 알려졌듯이 삼성 바다 OS입니다. 바다폰인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마트 TV라든지 가전에도 보급하고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 스마트폰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요. 고성능 하드웨어인 CPU라고 하면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중앙 처리 장치로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CPU를 가지고 있고요. 3D를 위해서 별도로 GPU,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또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되었고요. 3D 그래픽 표현이나 위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GP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특징 몇 가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전에는 우리가 휴대폰을 브랜드나 가격을 보고 결정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각 운영체제 그것에 따른 특징들을 먼저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보면요. 애플사에서 개발한 iOS 경우에는 운영체제 자체가 폐쇄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제조도 애플사에서만 진행되고 있고요.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가 개방형이라서 오픈소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핸드폰도 이렇게 스마트폰 제조도 다양한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모바일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어서 역시 운영체제를 폐쇄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LG전자, HTC 등에서 같이 협력하여서 스마트폰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iOS와 안드로이드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의 iOS 운영체제는 2007년도 6월에 최초의 버전이 나왔고요. 2008년도 3월에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 달에 아이폰 OS에서 iOS로 명칭을 변경하였고요. 이후에 iOS 4 그리고 2011년도에 iOS 5를 출시했습니다. 우선 iOS 4에서 향상됐던 기능이 멀티태스킹 기능이고요. 폴더 기능, 그리고 메일박스 기능, 또 아이북스라고 하는 그런 어플들이 새롭게 등장했고요. iOS 5에서는 알림센터라든지 와이파이나 3G를 통해서 무제한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아이메시지라든지 뉴스 가판대나 미디 알림 기능, PC 프리 기능, 즉 무슨 말이냐면 아이튠즈라고 하는 PC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이 없이도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백업하고 복원이 가능한 그런 PC 프리 기능이 향상이 되었고요. 또 사진 보정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iOS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OS가 폐쇄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디바이스에서만 이 OS 가능하고요. 또 어플리케이션을 사전 심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그런 것들을 심사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무분별하게 등록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 대신 플래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로 만들어진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애플 디바이스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또 특정 번호에 대한 수신 거부 기능이 없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튠즈라고 하는 전용 프로그램으로 PC와 연결하고 iOS 5부터는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백업하고 복원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데요. 2005년도 구글에서 리눅스로 시작했던 그런 오픈소스를 구글에서 인수를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최초 버전이 발표됐고요. 2011년도에 12월달 진저브레드 2.3 버전이 만들어졌습니다. 특징으로는 리눅스 기반의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개발폭이 넓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각 휴대폰에 맞는 그렇게 제품에 적합하도록 OS를 최적화하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이 등록이 쉽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앱이 올라갈 수도 있고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또한 플래시라든지 다양한 형식의 영상 파일들이 또 음악 파일들이 지원이 됩니다. PC하고는 USB 케이블로 손쉽게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안드로이드의 OS 버전별 명칭을 살펴보면요. 모두 디저트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속설로 음식의 이름을 붙인 IT 제품들이 성공을 거둔다는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네, 푸티프루라고 하는 1.1, 1.2 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컵케이크 2009년 4월에 1.5 버전이 나왔습니다. 또 2009년 9월 1.6 버전인 도넛이 나왔고요. 또 이클레어라고 하는 버전으로 2.0, 2.1 버전인데요. 2009년 10월 또 2010년 1월에 각각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요라고 하는 2010년 5월에 2.2 버전이 나왔는데요. 이때부터 다양한 여러가지 또 어플 속도도 증가하고 여러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됩니다. 2010년 12월 2.3 버전인 진저브레드가 출시가 됐는데요. 휴대폰용으로서 문서 편집 기능과 전원 관리 기능 그리고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라든지 허니콤의 경우에는 태블릿 PC 전용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버전이 3.4, 4.0 버전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012년도 1분기 IDC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안드로이드가 59%까지 증가했고요. iOS도 단 회사 제품으로서는 23% 막강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비한 블랙베리, 그 다음에 그 기타 나머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통신 규격 용어입니다. 와이파이라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었는데요. 근거리 무선망, 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말하고요.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의 상표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와이브로라고 하는 것은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 그래서 무선 광대역 인터넷 기술을 말하고요. 또 LTE 많이 얘기하죠.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3세대 이동통신의 진화된 기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G에서 4G로 가는, 엄밀히 말한다면 3.9G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통신 규격입니다. 그 속도와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우선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음성으로 전화를 했던 것들은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었을 거고요. 2G, 그래서 음성과 문자가 전송되는 2G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3G는 음성, 문자, 영상통화, 무선 인터넷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속도입니다.
3G에서 와이파이가 한 5배 정도 증가하고 있죠, 속도가. 그래서 근거리 무선 인터넷을 말하고요, 와이파이. 그 다음에 와이브로의 경우에는 40mbps입니다. 와이파이보다도 4배 정도가 속도가 더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동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LTE의 경우에는 100mbps라고 합니다. 물론 속도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음성이나 문자, 영상통화, 무선 인터넷, 게임, 멀티미디어들을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4G, 그래서 600mbps를 기준 삼는데요. 음성이나 문자, 영상통화, 무선 인터넷, 초고속 멀티미디어 뭐 이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이 속도의 이 비교를 그래프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이란 무엇이고 스마트폰의 운영체제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거에 따른 각각의 제품들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통신 규격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안드로이드 폰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